7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애플의 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에 지수 급락세는 일단 진정되며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단 하락세는 진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영국은 0.06% 소폭 하락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순중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지표금리 형성을 위해 추진했던 단기 국고채 발행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모펀드들도 인수 의사를 접어 유효 경쟁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한낮에는 외출 자제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급락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초가 매수 가능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네, 어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는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장중 저점 매수의 이제 단타 매매를 이제 그 전에 그 이틀 전 오늘 어제 그저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에 일교차가 거의 40포인트 정도 나는데 그 사실 뭐 종합주가 지수는 연일 저가를 갱신하지만 장중 그 단타는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으로서 매매는 가능한 그런 경우다. 이럴 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은 그 참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장중에 2~3% 움직이는 그런 큰 움직임으로 다른 종목은 다 죽이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가 이제 뭐 결코 EU를 탈퇴할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이미 대외적으로 뉴스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775에서 이제 전저점을 깨고 어제 1775를 넘어서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그 유럽 증시가 종가에 저도 어제 밤을 꼴떡 새웠습니다. 유럽 증시가 30분 놔두고 1%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끝부분에 우리나라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증시가 0.2, 프랑스가 0.23인데 이게 이제 종가 30분 놔두고 1%에서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그런 모양이었고요. 예, 아메리카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다우 지수도 0.9까지 갔다가 나스닥도 다 플러스인데 종가에 그런 밀리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장중에 오늘은 뭐 시가는 어제보다 높게 시작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작하고 있는데 종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캔들이 오늘 음봉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특이한 캔들이 나왔죠. 이건 이제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비석형인데요. 우리가 캔들이 크게 이제 전환 변곡의 고점에서 이제 교수형이란 이제 그 캔들과 비석형 캔들을 항시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교수형이 이런 모양이 교수형이고 비석형이 이런 비석형인데요. 교수형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매물이 많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통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비석형은 이제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 보통 변곡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석형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수는 뭐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장이다. 수익이 안 나는 장이다. 수익이 물론 하루에 단기 매매를 하면 수익이 2, 3% 납니다. 시가총액 종목은 움직이는데 그런 매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매하시기는 분명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가격대, 지금 1770 가격 전후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저점 매수는 분명히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60일 이평이 고점 찍고 60일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통 60일 이평이 아무리 떨어져도 80일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성 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주가 약세가 아무리 해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일단은 반등 국면이 곧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경제뉴스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모든 악재가 다 돌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좋은 신문에 좋은 게 나오고 언론에 좋은 게 나오고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없습니다.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항상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 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의 관건은 선행 스팬2다 이렇게 했는데요. 선행 스팬2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떨어지는 날입니다. 선행 스팬2가 오늘 마지막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선행 스팬2가 횡보로 갈 겁니다. 횡보 가면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선행 스팬2가 일단 떨어지면 주식은 그때부터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가 떨어지는 타임에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선행 스팬2가 떨어지는 타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 아래에서 선행 스팬2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거의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일목선서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오늘 내일이 거의 마지막이고 어제가 저는 거의 결정적인 변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절대 자르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동향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기관 동향, 외국인 동향은 크게 볼 게 없다.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도 크게 돈이 없다. 선물에 돈 넣는다고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선물의 무게중심이 우리가 처음 할 때 255에 있었습니다. 255에 있었는데 개인들이 고점에 걸었는 것 장렬히 개인들이 전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게중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45였죠. 245도 개인들이 거의 장렬히 전사하고 기관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물의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41 정도에 있습니다. 241 정도에 있는데 241 정도의 무게중심이 하방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엄청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입니다. 어제도 기관들이 장중에 적극적으로 이하는 후퇴를 할 수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물은 일단 230 초반에서 신규 풋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신규 초반에 230 초반에 풋을 만약에 걸었으면 어제 여러분들이 200에서 250만 원 깨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231 초반에 신규 풋 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요즘 보면 10년이나 20년의 책 갖고 시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장세는 20년이나 10년 전의 시황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요 교묘하고 거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20년 전과 10년 전 그리고 주식을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이 방송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양다리 걸치는 시황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시원한 그런 거 빠지면 빠진다 내리면 내린다 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선물로 봐서는 신저점입니다. 신저점이 새로운 차트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의 문제 제가 볼 때는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235 이상에서 장을 시작해서 새로운 라인이 지금 라인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라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 이제 여러분 핵심되는 게 이제 상해종합증시인데 상해증시가 이제 하방에서 계속 이제 신저가는 어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증시가 요즘 우리나라 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상해증시가 오늘 양봉을 내느냐 안 내느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증시를 오늘 또 계속 보셔야 된다. 상해증시가
분명히 반등을 해야 된다. 상해 증시가 반등 없는 우리나라 경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차트가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글로벌 증시가 요새 우리 한국 시장을 전부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해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 상해 증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택도 아닌 하방의 탈. 지금 뭐 주가가 다시 1,700대 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반성의 문제가 있다. 개인들을 등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제 독일 증시가 이제 유럽의 가장 핵심인 독일 증시가 1%도인데 사실 종가에 0.5 밀리는 그런 아주 안 나쁜 모양입니다만은 그렇지만 200일과 121평, 61일평에서 지키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어떤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우리나라 장 자체가 최악의 국면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선종가 차들을 보면요. 종가 차들을 보면 항시 이 선이 이게 이제 종가 차드입니다. 종가 차드들이 항시 21일평과 11일평을 두고 왕복 움직임을 합니다. 왕복 움직임을 하는데 이 2평과의 이격도에 따라서 주식이 항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이격도로 봐서는 분명히 반등할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나고 안 나고가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물린 거. 그렇지만 장 자체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21일평과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좁게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금보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뜨면은 21일평, 61일평을 바로 관통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께서 지금 기죽어 가지고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힘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물대 차들을 보면 제가 했죠. 고점에 80% 있었는데 지금 고점이 서서히 6대4로 아래쪽이 이제 4가 되고 70%, 80% 이상 됐죠. 여기가 80%고 여기가 20%였는데 지금은 6대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5대5 되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로 봐서는 주식 자체가 서서히 바닥을 굳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저가는 아니고 공포, 뭐 신저가는 안 나나 여러분 종목은 계속 물려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턱하니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께서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혹 단타 치실 분들은 아침 시가에 매수는 불가합니다. 아침 단타 하고 제가 볼 때는 1시쯤 저점 매수해서 내일 파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분명히 비석형이 나왔다. 비석형이 나왔는데 큰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 힘내셔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내 주식 30% 빠져가지고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 주식 30% 빠졌으면 우량주도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주로 갈아타야 된다. 우량주는 빠져도 버틸 수 있지만 잡주는 버틸 수 없다. 어제 코스닥 종목이 어제도 급락이 나왔죠. 코스피는 어제 반등을 꽤 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대 한 번도 반등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미국도 지금 나스닥 주식들이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주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여기 540대 코스닥 450까지 간다 했죠. 내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치세요. 맞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540 갈 때 이거 450 간다고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코스닥은요 쳐다보지도 말고 코스닥 추천하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코스닥 추천하는 텔레비는 보지도 말 뿐더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식을 지켜봐라.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더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능 신창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7월 17일 추천하셨던 종목 AS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 제조업체였죠. 신일산업. 어제 같은 장에서도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AS 급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마감을 어제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때는 여름 관련주에서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한번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수급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여기에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6월 11일 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그 조정이 원래는 사실 한 7월 초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반전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이 워낙에 조정을 오랫동안 끌고 내려가는 형태의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이탈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끌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뭐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름이라는 내용을 핑계 삼아서 주가가 상승세를 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도대체 언제쯤 반전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 신일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압니다. 이제 주가가 이 종목은 다른 여타 종목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그 조정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그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겁을 내실 게 아니라 종목 자체의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최근 어떤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은 다시 또 결국 오르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추격하듯이 매도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좀 다시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오늘 1,300원대 한번 뭐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적절하게 아침에 강도를 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 비밀은 수급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도 궁금한데요.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 보실 종목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은 이제 뭐 순환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특별한 업종이 아니라 낙폭 과대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어떤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기회를 많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주식을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은 지나고 났을 땐 또 그런 이 상황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후회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 그때 조금 왜 더 좀 참지 못했을까?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들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 주가가 오르면은 내리게 돼 있고 내리면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잘 활용한다면은 지금으로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사실 시장의 낙폭 과대주들은 거의 대부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대형주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내려온 상태고 최근에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조정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7월 약 한 4일, 5일 정도 선에서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 지수 자체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 조정의 폭과 그다음에 조정의 기간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그 거래소 증시나 코스닥 증시 모두 양대 시장 모두 2시를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주가가 빠지니까 주식을 던지는 형태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결국 개인들이 버티다 안 돼서 투매가 나오는 형태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한 매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하락폭은 크지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오면서 매물 공백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매수가 들어와도 쉽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딱 짚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단기 급락 나왔던 좀 몸집이 좀 가벼운 종목들은 대부분 낙폭 과대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그럼 수급도 살아있고 추세가 있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의 추세는 일단 살아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이제 장기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약세를 많이 탔고 또 투자자들이 이미 포기하는 심리가 좀 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소개드린 이 종목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시장에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자면은 예전에는 좀 비싸서 사고 싶어도 못 사던 종목이 지금은 사실은 서로 사주세요 하면서 발에 채일 정도로 주식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식이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그런 종목들이 막 치고 넘어가니까 좀 따라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전혀 반대로 갔으니까 참 주식시장이 그 묘미라고 또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이 종목 또한 역시 6월 중순경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내려오는 형태의 진행을 가다가 2단 하락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반전 포인트가 잡혔다가 그 다음에 최근 3, 4일 사이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약 20% 가까이 지금 연속 급락이 나오는 상태고요. 하락 시에도 지금 현재로선 뚜렷한 거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 됐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기준인 2,04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3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정도 보시는데 요즘 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돼 계신데 그럴 때 또 기회가 잡히는 것이니까 좀 자신 있게 대응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최근에 유럽 위기는 일단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 통합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나타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그런 리스크를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진 것으로 저희 회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선 시그널 자체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인데 그 도움을 최근에 ECB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ECB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유럽의 문제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지면 오히려 독일이든 프랑스든 키를 쥐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좀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리스크가 크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주식 조정 기회를 주식 비중의 확대의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첫 번째는 기아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2012년 하반기에 K3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뭐 소울이나 카렌스, 카니발 같은 후속 모델의 출시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신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또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아차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다음이라는 종목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금 NH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 하락에 좀 모멘텀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검색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모바일 분야에서는 NHN과 맞먹는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서비스에서 최근에 그 검색 본연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1위 업체인 NHN과의 주가 괴리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판단을 하고 최근에 다음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와 다음 신규 매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정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평택총룸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770선이 무너지면서 지지선 이탈이 나왔는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단기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증시의 등락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대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인 지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1750에서 1775선 사이의 저점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저점을 기록한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만약에 저점이 된다 그러면 불과 이제 3.5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기 저점이 되길 사실 좀 바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1750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저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까지 진입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수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외 요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애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대내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제가 지난 5월 21일에 얘기했거든요. 무려 2달 전에 얘기했던 그 중기 저점 지수 때,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62.50포인트였는데 뭐 어제 저점하고 불과 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오늘부터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제가 저점이 되는 거고요. 이후 열을 막론하고 1750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늘 좀 당황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시간에 제가 상당히 길게 하락의 원인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6월 20일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는 뭐 1900선이 돌파가 되면서 저도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월 22일부터 발생했습니다. 네, 6월 22일부터 발생했는데요. 6월 22일부터 완전히 이제 지수가 왜곡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6월 20일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런데 6월 22일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6월 22일부터 외국인들이 무려 하루 만에 16,700계약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일단 하락에 대한 강력한 배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월 22일하고 23일 연속으로 해서 무려 23만 주 순매도가 나와줬었는데 그 금액만 2,700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월 20일 날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수는 자체적인 어떤 상승과 해외 증시하고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6월 20일 이후부터 외국인 대량 선물 순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하방 쪽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투기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차트로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해외 증시가 그렇게 좋았을 때도 우리나라 간 게 없었어요. 급기야는 어제 신저가를 갱신해줬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단기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해외유인 신경 쓰지 말아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두 가지만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수 방향성의 긍정적 요인을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긍정적 요인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그다음에 지수 왜곡에 관련된 것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EU 여하를 막론하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역시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위치가 어쨌든 7월 11일, 13일보다 높아요. 반면에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지수 하락에 또 지수 왜곡의 주범이 바로 외국인 선물 순매도와 삼성전자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현재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뭐냐? 외국인 선물이 지수 하락에도 순매수를 기록하고요. 특히 자막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현재 나타나는 그림이 9월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매 동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묘합니다. 지난 7월 10일이었죠. 7월 12일에 누적 순매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딱 보시다시피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분명히 종합 지수상으로 봤을 때 어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원인이었던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코스피보다 일단은 저점을 먼저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측면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순매도 같은 경우에도 7월 12일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수는 굉장히 안 좋지만 그동안 하락의 원인이었던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왜곡이란 제가 타이틀로 이제 잃어버린 75에서 100포인트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이건 어디서 이제 제가 근거를 찾았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작게 봐도 75, 많은 100포인트가 현재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막으로 설명드리면 지수 방향성의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외국인 선물에서 지수 하락에도 이제 매수가 나오고 또한 누적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지수 왜곡이 무려 해외 증시와 비교했을 때 75에서 100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어제 저점만 갱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750선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걸 스탑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 비중 줄이느라 좀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식 비중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750선이 이탈되면 직장인은 0, 전업은 25%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업도 이제 개별주 위주로 이제 뭐 단기 매매 하시는 게 맞겠고요. 1775선 미만에서는 이제 어제 바로 1775선 미만으로 끝나서 25에서 50까지 제가 줄이자 그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7월 13일에 우리가 1775선 미만에서 제가 50에서 75% 땡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7월 13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게 뭐 타격받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50에서 75% 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어쨌든 간에 좀 줄였고요. 1775선이 회복이 될 경우에는 50에서 75% 그리고 1800선이 만약에 돌파된다. 물론 오늘 돌파되면 최상이겠죠. 그러면 75에서 100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예측 불허의 단계가 오지만 반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1800선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극단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다시 나타난다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현재와 같은 지수 왜곡이 지속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 기준에 따른 주식 비중은 절대적으로 멈춰달라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도 개미들을 위한 오늘장 팁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주사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일단 지주사의 의미가 뭐냐? 지분 구조상 그룹의 최상위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특정 업종과 비교시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이 작고 수익도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험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저위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고수익은 아니지만 또 저수익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수와 활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 발굴이 어렵다. 그러면 지수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던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지지되면 이제 잡아주는 게 나은데요. 대표적인 지주사들 같은 경우 뭐 LG라든가 LS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셔서 이제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는 SK가 아니라 SKCH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업종이나 종목이 참 발굴하기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지주사에 배팅해 주시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의 특징과 활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전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초가 기준으로는 오전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중 후중장으로 제가 예상이 된다면은 시장이 좀 다음 날은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동시호가 마감 자리 때부터 코스피와 코스닥과는 좀 상당히 많이 대조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코스닥이 일단 급락이 나왔던 또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스페인이 전면 구제 국민설과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설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아마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데 있어서 아마 코스닥 증시가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코스닥 PBR 1배 구간인 445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PBR 1배 미만 기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구간 이제는 PBR 1배 미만 수준으로 일단 진입되었다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일단 회사의 주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 구간대를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코스피 증시를 한번 놓고 본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지수 하단 테스트 1770과 1780포인트 다시 한번 바운딩을 하기 위한 테스트 구간을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는 시가 기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전약 후 중회장이 일단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추가 조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면서 시장의 균형이 잡혔던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은 이런 밸런스를 한번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지수 방어주 상위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코스피 지수의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1,500포인트와 1,550포인트 수준까지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봉과 월봉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지금 약 5개월 동안 단기, 중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고 일단 갑작스러운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들이 있었다라면은 추세적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인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마감 때 코스피나 코스닥에 일단은 흔들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초가 기준으로 한 번 더 오전장에는 흔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장세를 오늘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처음NC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처음NC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전자결제 중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회원사 확보로 따진다면 시장 점유율이 또 1위인 그 기업입니다. 우선은 단기성 테마의 종목이 성격을 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또 수급성에 대한 이런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보면 좀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추세 유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적정 매수 주가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한 6,250원 기준으로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우선은 오늘 그 처음에 NC 같은 경우는 시가 배팅 일단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면 6,750원까지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6,0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적인 부분들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전에 만들어주었던 이 구간과 또 이 구간대에서 만들었던 이 상한가의 흐름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한번 이쪽 구간대에서는 또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은 처음 NC라는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YG 엔터테인먼트 AS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일 제시해드린 YG 엔터테인먼트가 매수가에서 주가가 머물러주다 네. 몽터치형 캔들로 조금 조정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전히 수급선이라 볼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붙어준 상황이고요. 또 전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꾸준하게 기간에 매수세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 모멘텀 역시 여전히 충분한 종목인 만큼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네. 줄기세포 관련 종목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무릎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죠. 카티스템이 지난 4월 말에 첫 시술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시술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존의 제대열 은행 시장에 확고한 입지로 해서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릎연골 무릎연골 재생 줄기 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지난 4월 말 첫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현재 종합병원과 또 전국 100여 개의 병원에서 시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0여 명 관절 환자의 시술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또 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약 4개월 후인 지금 현재 구간이죠. 7월하고 8월경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실험에서 증명되었듯이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향후 대학병원이라든지 각종 의료기관의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내 퇴행성 관절 환자 수가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작용만 없다면 실적 성장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임상시험이 준비 중에 있는 만큼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003년 이후에 하락하던 제대열 은행 그런 관련 매출이 2009년부터 계속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대열로 백혈병을 비롯해서 소아마비라든지 소아당뇨병 등 치료 범위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임산부들이 제대열 보관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 시장 4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시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답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관 매수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도 상당량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금융 투자 부문이나 투신권에서도 매수세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때 줄기세포 관련해서 큰 상승을 이루어줬죠. 그 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바닥권에서 한번 저점을 잡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면 거의 이평선들이 거의 다 밀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이평선들의 경우에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확장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진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21선 눌림을 이렇게 살짝 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인 약 한 91,400원에서 92,800원 사이에 눌림을 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이런 이평선들을 전부 하향 이탈하게 되는 9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10만 1,0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어제 종가보다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접근해보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